도로 위의 안전 꿀팁. 교통안전이 궁금해. 교통안전이 궁금해 교통안전 지킴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종숙 면허시험처장님 모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두 분은 혹시 공유 전동 킥보드 직접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물 건너에서 그러시군요. 국내는 뭔가 아직 그 제도가 다른가요? 도입이 되지 않았을 때.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이런 거 말고 왕발통이라고 네네네네. 한번 타봤어요. 아주 오래돼서 한 10년 넘었어요. 그거 균형 잡기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나요? 세그웨이라고 하죠. 예, 세그웨이. 예.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그거 타고 자꾸 자빠져가지고 네, 아, 상당히 어려웠는데. 예. 예. 지난 추석쯤에 그 한 프로축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가 네. 그 헬멧도 안 쓰고 아, 맞아요. 전동 킥보드 네. 타는 사진을 그 본인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일이 있었죠. 이게 저도 기사로 봤는데 네. 요즘 자주 느끼는 건데 이동형 개인 장치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생기네요. 네. 그래서 이게 매년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전동 킥보드와 네. 현재의 교통 환경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공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좋다. 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시작을 한 걸까요? 세계 우리라 하면 최초의 킥보드는 도대체 언제쯤 나온 걸까요? 세계 최초요? 우리나라 말고 말고 세계 세계 최초. 최초라면은 엄청 오래됐겠죠. 엄청 네. 아니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싱싱이 같은 거 그렇지. 엄청 어릴 때부터 탔잖아요. 애들 이렇게 예. 발로 타는 예. 네. 그게 그야말로 발로 그게 킥해서 하는 킥보드라고 보드죠. 불렸었잖아요. 예. 자동차의 역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역시 동력을. 오히려 예. 자동차보다 앞에 있지 않을까. 자동차보다는 뒤에요. 어. 이게 보면 놀랍게도 네. 세계 최초의 킥보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7년 전인 네. 1915년에 미국의 오토패드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오토패드라고 합니다. 이게 예. 생긴 건 지금의 전동 킥보드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래요? 바퀴 크기가 좀 커요. 10인치, 그러니까 33cm 정도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때는 전기 동력이 아니라 이 앞바퀴에 가솔린 엔진이 달려 있어가지고 네. 최고 시속이 32에서 한 56km까지 나오는 그런 킥보드였는데 이게 이제 발명 당시의 목적이 자동차보다 작으면서 자동으로 개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은 목적이었죠. 같네요. 그렇죠. 사람 생각은 다 예. 똑같은가 봐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했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가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뉴욕 우체국에서 네.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타셨대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자전거보다 비싸고 의자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불편한 데다가 이걸 타다 보니까 역시나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무개념 난폭 운전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여론이 자꾸 생기면서 이 오토패드가 불과 6년 만에 사라지게 되나요? 예, 1921년에 생산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8365번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그렇긴 하지. 뭐 그렇게 되면 차도 다 없애야 되고 사실. 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있으면 또 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후에 이제 현대적인 PM의 본격적인 등장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그 왕발통 세그웨이가 세그웨이. 2001년에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게 그 왕발통이 우리나라에는 2016년경에 들어오면서 막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되게 대여소들이 막 있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렇게 되게 싸지는 않았고 그래서 예. 아이들도 태우고 한다고 한번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니까 앞으로 싹 맞아요. 가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좀 맞아요. 놀랐죠. 네. 저도 이게 뭐 처음에 출시가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여소들이 생기길래 저도 그냥 경험상 한번 타본 거지 뭐 저는 그렇게 매력을 느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에 있어서. 네. 2016년 그 당시에는 사실 구매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쌌고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좀 생소한 물건이라 맞아요. 도로교통법 상에도 이게 통행에 대한 정의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히트를 못 치고 2020년 7월경에 당시에 생산 공장이 아. 중국에 있었는데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한 네, 언제쯤부터일까요? 이게 이제 좀 더 저렴한 형태의 새로운 PM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시작된 이제 공유 자전거 같은 그런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8년에 서울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전국으로 확 확산이 돼요. 아. 예, 거기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 이제 터지면서 이게 이제 그냥 바람을 불어주게 예, 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는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고 버스나 지하철을 안 타게 되면서 혼자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단을 찾게 되고 그런 와중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신문물인 이 전동 킥보드가 재미도 있고 편리하니까 이제 그걸 많이 타게 되고 대리기사님들도 이동하시기 편하고 일부 배달 종사자님들도 이제 많이 타시게 된 그렇겠죠. 거죠. 예, 예. 근데 이용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PM 관련 사고가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473명에 불과했던 부상자 수가 작년에는 무려 5배 이상 2,622명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게 예. 중요한 거는 치사율인데 예, 예. 교통사고가 이제 100건이 나요. 예. 그러면 일반 교통사고 전체는 100건 중에 이제 사망자가 한 1.3명. 그렇게 한-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PM 사고는 100건이 나면 5.6명은 아이고야. 이제 사망을 한다는 네 거죠. 배 행동 정도. 네, 부딪히기 때문에 더 그래서 제가 위험하겠네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모 꼭 써야 네. 된다고. 예. 그래서 이게 킥보드가 제대로 잘만 쓰면 친환경이고 좁은 길도 쉽게 가고 이렇게 애매한 거리 걷기는 멀고 타기는 애매한 예. 그런데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르지 못한 방법으로 타기 때문에 그렇죠. 킹란이라는 둥 그런 이제 오명을 쓰고 그렇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잘 쓰면 이게 참 편리하고 좋은 이동 수단인데 네. 바르지 못하게 쓰니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킥보드 관련해서 안전 문제는 가장 예. 안타까운 게 이게 무면허 청소년 네, 이용자가 많다는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네. 이게 보면은 이게 무면허 교통사고가의 20%가 PM 관련 사고고요. 네. 그 20%의 PM 관련 사고의 70%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인 거죠. 네. 예. 우리 사실 길에 보면 진짜 고한 고등학생, 중학생들 맞아요. 대배는 네, 애들이 네. 한 2명씩, 3명씩 네, 타고 네, 예. 신난다고 까르르거리면서 지나가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 방송 전에 어떤 SNS에서 봤는데요. 네. 광안리라면서 네, 나왔는데 네. 거기에 한 명이 타고 한 명은 그 앞에 바구니 같은데 앉아서 예. 그렇게 가더라고요. 사실 그거 안 되잖아요. 아, 절대 안 근데 되죠. 다들 그러고들 타요. 근데 렌트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 운전 면허를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도 돼 있고 네. 의무도 네. 돼 있는데 이 킥보드는 권장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검증 단계에서 그냥 다음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인증을 안 하고도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걸 빨리 법적으로 뭔가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권장 사항을 이게 나 혼자 지키다 보면 경쟁 구도다 보니까 맞아요. 내 손님 떨어지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업체 아. 입장에서는 매냥 또 준수하기만은 또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현실이기는 하죠. 네. 이게 도로교통법을 잘 보면은 권장 사항들이 꽤 있어요. 특히 뭐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경차 자리가 권장 사항이에요. 거기다 주차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대요. 배제할 방법이 없대요. 맞아요. 그거 왜 맞아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좀 그래요. 안타까운 그런 네네.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음. 또 이 정부에서도 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와 관련해서 뭐 여러 네. 가지 정책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지금 법으로는 이게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이 돼 있는데 예. 요걸 20km로 낮추는 목표로 네. 지금 7월부터 전국 이제 대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2년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속도를 이렇게 5km 떨어뜨림으로 해서 정지거리는 26%가 늘어나고 충격량은 36%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명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사고 때. 그 밖에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교통문화 지수 실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PM 안전모 착용률이 15% 너무 밖에 안 낮네요. 된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40%밖에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한 2인 이상 승차 금지, 길거리 무단 방치, 뭐 이런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이제 골치를 앓고 있는 거죠. 네. 예. 아이고 뭐 어쨌든 조속히 뭐 이런 좀 제도들이든지 뭔가 이게 해결이 돼서 네. 좀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통안전이 궁금해. 지금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종숙 면허시험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5분 45분 교통정보 듣고 올게요. 배지우 캐스터. 전화도 되고 앱 결제